법과 쩐이 만나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켜드리는 시간.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 속 법률 이야기를 알기 쉽게, 편하게, 재미있게 쏙쏙 전달해 드립니다. OBS 법전. 법조계의 비타민입니다. 법률사무소 비상의 구민혜 변호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얘기 가져오셨어요? 네, 이번에 가지고 온 얘기는 저희 한창 코로나19로 사람들이 거의 재택근무를 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재택근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외부하고 외출은 또 안 하게 되시고, 그렇죠. 또 그렇게 하시면서 계속 이제 집에만 계시다가 이제 코로나19가 완화가 돼서 이제 다시 또 직장에 출퇴근을 하면서 이제 집합을 하게 되었을 때 회사 근처에 이제 기존에 끊어뒀던 헬스장 이용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용권을 이제 그동안 살도 많이 쪘고 하니까 이제 새 마음으로 이제 이용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모두가 갔더니 같은 마음이군요. 그렇죠. 네. 그랬더니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헬스장이 폐업을 한 거예요. 갑자기 아무런 소식도 아무런 공지도 없이. 그래서 당시 본인을 이제 담당했던 매니저하고도 연락을 해보고 트레이너하고도 연락을 해봤지만 아무하고도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지역 카페에 이제 올렸더니 알고 봤더니 본인 같은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백만 원 상당의 회원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해액이 꽤 많았었어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하여 이제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셨던 사안입니다. 그러게요. 코로나 당시에 코로나가 좀 이번에 길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영세업자나 소상공인 같은 분들은 좀 많이 힘들기도 했고 특히나 이제 집합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곳들은 오랫동안 문을 못 열었죠. 네. 그래서 문을 닫은 곳들이 꽤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 이런 곳에 장기 회원권을 끊어놓으신 분들은 어떻게 피해 보상이 됐을까 이런 부분을 조금 놓치고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실제로 변호사님을 많이 찾아오셨다는 거잖아요. 네, 헬스장, 필라테스 센터, 요가 센터, 네일샵, 많이 같이 이렇게 회원권을 좀 장기로 끊어놓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건들이 이제 개개인한테 100만 원, 200만 원, 많게는 몇백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건들이 꽤 많다 보니까 그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종종 있으셔서 많이들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그래요.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같은 데는 한 달 끊는 가격하고 6개월 끊는 가격하고 정말 차이가 큽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일샵이나 미용실 같은 경우에도 머리 한 두세 번 할 정도의 가격은 공짜로 더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냥 한 번 했을 때 마음에 그래도 괜찮다. 이 네. 사람이랑 좀 맞는 것 같다 싶으면 회원권을 장기로 어차피 쓸 돈이니 그렇죠. 이렇게 해두기도 하고 하는데 장기 회원권을 등록한 후에 만약에 폐업을 했다. 헬스장이나 아니면 이런 곳들이 폐업을 하면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까? 요거부터 여쭤볼게요.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돌려받으려고 하면은 일단 줄 사람이 제대로 줘야지 돌려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대응을 일단 해야 되나요? 어떻게 맞습니다. 대응을 해야 되나요? 첫 번째 대응은 일단은 이게 사실 개인한테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는 금액이 크지만 이걸 소송까지 갖고 가기는 그죠, 사실 그게 문제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보니 저희는 소송부터는 권유하지 않고 맨 처음에는 이제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적용에 따른 환불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협의를 하자라는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는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체력 단련장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폐업 등으로 체력 단련장 이용이 곤란하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용 개시일 이전이라면 총 이용 금액과 이용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할 수 있다라고 해서 체력 단련장 이용 표준 약관 제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만약에 이용을 하기 전이다. 라고 하면은 이용 금액 전체와 그다음에 이제 일종의 손해배상액으로 10% 전체 이용 금액 10%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해라라고 하는 내용을 근거와 함께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헬스장에 회원 등록을 할 당시에 서명했던 약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자세히 보진 않으니까 네. 그냥 3개월입니다. 뭐 얼마입니다. 하고서는 여기다 서명하시면 돼요. 그럼 서명만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약관에 사실은 회원에게 불리하게 적혀 있었는데 그걸 못 봤어.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뭐 설사 그런 약간이라는 게 사실 원칙적으로는 계약인데 네. 이거를 대량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약관이라는 형태를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보급하는 형태의 계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당사자한테 일방에게 너무 불리하다. 현저하게 불리한 이런 부분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무효인 부분이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해당 안 된다. 무효라서 효력이 없고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의거해서 환불을 해라라고 저희가 협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부분도 결국은 법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기는 네. 하겠는데 헬스장이 폐업을 했어요. 장기 회원권을 끊어놨는데 일단 나한테 너무나 큰 돈이면 몇백만 원을 일단은 한 번에 결제를 해놨는데 사용하지도 못하고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어요. 이런 거를 먹튀다 뭐 이렇게들 표현을 하던데 이렇게 피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 중에 하나가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민사 법원에 신청하는 건데 소정의 독촉 절차 비용인 인지대와 송달료 이런 걸 내면서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인지대 송달료가 일반 민사 소송에 비해서 매우 저렴합니다. 거의 한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굉장히 저렴하고 또 좋은 게 이 지급명령 신청을 채무자가 받고 송달받고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안 하면 이대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대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별도 심리도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집행 권한도 확보돼서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있었다 그러면 상대방의 재산이 바로 또 집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2주 내로 뭔가 억울하거나 나는 이거 이렇게 못한다라고 하면 이의 신청을 해서 그다음 법적 다툼이 일어나는 그쵸. 거죠. 그게 아니라면 뭐 강제적으로라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거네요. 네, 집행 권한이 확보가 돼서요. 아, 그렇구나. 자,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코로나라는 정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기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폐업을 한 가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우리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있으셨다면 이런 장기 회원권 때문에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여러분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내가 이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뒤로 겪으셨던 어떤 비슷한 일이 있으셨다면 여러분도 법률적인 자문 구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변호사분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궁금한 법률적인 문제 있으시다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샵 0999 문자창 열려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 헬스장 1년권 할인할 때 끊어놨는데 만약에 주인이 도망을 가서 찾을 수 없다. 그러면 받을 수가 없냐? 이런 질문도 있어요. 내용 증명이나 지급 명령 신청을 통해서 만약에 그 사람의 개인 정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용 증명은 어려운데 지급 명령은 법원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안다라고 하면 통신사 조회를 통해서 그 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입 정보에 주민번호나 주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주민번호로 이제 초본을 뗄 수가 있거든요. 초본을 떼면 현재 주소지가 파악이 되죠. 그리고 주민번호를 알게 되면 일단 집행이 가능할 수 있고요. 내용 증명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되는 거고 지급 명령 신청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용 증명을 하려면 일단 그 상대방의 이제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름과 주소. 네. 만약에 주소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럴 경우에는 지급 명령 신청으로 바로 가는 게 더 확실한 방법이 되겠죠. 지급 명령 신청은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면 가능한 거인가요? 네네. 그러니까 내용 증명도 원래 주소를 알고 있었으면 그 주소지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초본을 뗄 수는 있습니다. 그게 몇 번 이게 송달이 안 되거나 하게 되면 이제 주소지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절차도 있는데 네. 이제 일반인들은 그걸 잘 모르시니까. 그죠. 근데 일단 어쨌든 상대방한테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알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하면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게 가장 또 유효한 방법이겠죠. 그럼 지급 명령 신청을 하고 싶은데 전화번호가 지금은 연락이 안 되는 번호예요. 지금은 없는 번호예요. 없어도 가입 이력으로 봅니다. 아, 그건 가능하니까. 과거에 가입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간혹 가다가 우리가 왜 헬스장이나 아니면 뭐 이런 어떤 업체들하고 실제 전화번호가 아니라 오픈 채팅방 뭐 이런 걸 통해서만 가입하고 뭐 연락하고 실제 트레이너분하고도 이런 걸로만 연락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일단은 당사자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럼 업장과 업장의 주소, 업장 대표자 이름 이렇게만 알았어요. 대표자 이름을 알게 되고 업장의 주소를 알게 되면 세무서를 통해서 기존에 그 사업자 번호 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냈던 인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조회할 수 있죠. 일단은 나와 같은 피해자, 나와 똑같은 업체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카페 같은 걸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 명이 모이다 보면 아무래도 뭐 나는 이런 정보를 알고 있다. 나는 뭐 어디서 그 대표를 봤다. 뭐 그 대표가 보통 또 그런 사람들이 그 업을 하긴 합니다. 단지 지역을 좀 변경을 해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군요. OBS 법전 시간 오늘은 만약에 헬스장이라든가 네일샵 같은 곳 여러분이 장기 회원권을 끊었는데 폐업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목적을 갖고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어쨌든 장기 회원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에 법률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문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일부러 회원들을 유치한 후에 폐업을 하고 잠적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고의적이다라는 건데 이렇게 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는 사기가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현법 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헬스장이 폐업한 시기나 폐업을 앞두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회원을 유치했는지 뭐 광고나 뭐 SNS에다가 막 유치한 글들이 있다거나 그다음에 폐업 사실에 사전 고지를 했는지 이런 것들 만약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건 적극적으로 기망을 해서 회원을 유치해서 장기 회원권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만 기망을 한 걸로 보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당연히 사기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TV를 보니까 처음에는 그럴 목적이 아니었는데 너무 어려워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돌려막기라고 해야 되나요? 다시 회원을 유치해서 기존 회원들에게 갚아주고 다시 또 회원을 유치해서 기존 회원들에게 갚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운영을 해보려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어쨌든 시간에 운영이 안 됐어요. 이런 경우에도 어쨌든 사기가 되는 건가요? 만약에 새로운 회원을 유치할 당시에 내가 만약에 이 회원이 그 폐업이 되어서 이 사람에게 회원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없다는 게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어떤 뭐 금전적으로 보상할 여력이 없다면 그는 사기의 고의가 인정이 된다고 봐서 그 시점부터는 사기죄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전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어느 시점부터는 사기죄가 인정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런 혐의로 만약에 고소가 됐다. 형량이나 벌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만약 예를 들어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난 내 돈을 돌려받는 게 중요하지 이 사람이 벌을 받는 것보다도 그것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겠지만 내 돈을 돌려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돌려받는 게. 보통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사기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굉장히 강해져서 네. 보통 벌금형을 잘 주진 않아요. 금액이 정말 소액이거나 이러지 않은 이상. 뭐 몇만 원, 뭐 몇천 원 이런 게 아닌 이상. 그래서 보통은 한 80% 이상 가까이 변제를 하거나 뭐 공탁을 해서 하지 않은 한은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 돈 몇백 때문에 실형을 살 수는 없으니까 네. 보통 어떻게든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려고 하죠. 많이들. 금전적인 피해 회복을 네. 해주려고. 그래서 처벌불원서를 받거나 해야 집행유예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렇군요. 소송까지 가게 된다. 너무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 보전을 해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마련해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소송을 가려고 하면 일단 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요. 일단 사기였다고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뭐 그다음 왜냐하면 일단은
사기 가해자하고 일단 형사상 합의가 만약에 안 됐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 사기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 채권이다 보니까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그 청구 권한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일단은 내 3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걸 청구할 수가 없게 되니까 소멸시효 도가로 일단 상대방한테 민사로라도 청구를 해놔서 청구권을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소처법상 이자가 연 12%가 붙으니까 이자가 더 커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원금보다. 그래서 일단 해놓고 이분이 어쨌든 나중에라도 뭐 나와서라도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그때 금전적으로 이제 집행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뭐 아니면 이제 형사 그 재판 중에 항소심 전까지는 이제 배상명령 신청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민사처럼 손해배상인데 이제 내가 이거에 대한 피해를 입었고 이 피해액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에 대해서 인정해달라 하는데 이제 형사와 민사는 좀 다른 게 형사는 딱 피해액만 인정을 하고요. 민사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내가 뭐로 인해서 이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가 뭐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민사에서는 좀 더 넓게 인정해 주긴 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내가 카드 결제를 했다. 12개월 할부로 했는데 3개월 있다가 이제 여기가 폐업을 했다. 나머지는 이제 지금 정지 명령 같은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카드 사고의 관계라서 이게 확실하게 사기가 인정이 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카드사한테도 내가 3개월 이후에 채무 부존재다. 난 없다라는 게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그냥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카드사를 통해서 소송을 해야 돼요, 또. 폐업을 했다는 사실을 네. 보여줘도.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단지 이거는 그냥 12개월 할부 결제했을 뿐인 거지. 그렇군요. 12개월 동안 내가 여기를 이용하기로 하고 10개월 할부 결제를 했어요. 그거는 카드사는 모르니까요. 아유, 알 수가 없죠. 카드사는 그냥 12개월 결제를 원한 그 카드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승인해 준 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전액을 다 입금하니까 전액을 한 번에 다 입금하게 되고 단지 채무자만 그거를 매월 나눠서 내는 거거든요. 이용자만. 아,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 사고는 별개의 개념이에요. 이런 부분은 그러면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당사자가 먼저 그 대금을 내고 별도로 이 사업주한테 받는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죠.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변호사님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나요? 소송까지 갔습니까? 아니면? 네, 이게 또 마침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셨더라고요, 또. 고객증을 마케팅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사기로 같이 또 고소를 해서 사기 고소하니까 또 합의가 잘 돼가지고 다행히 민사소송까지 안 가고 사기 고소한 단계에서 저희가 합의하고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합의할 때 환불금 플러스 이제 또 위자료까지 또 넉넉히 받아서 의뢰인들이 굉장히 많이 만족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렇게 갚을 수가 있는데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용하지 않은 대금에 대해서는 돌려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렇죠. 왜 돌려주지 않으려고 했다가 이렇게 합의금까지 주는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소액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소액을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요. 이제 뭐 정말 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몇 명 아닌 이상 거의 대부분 그냥 변호사 비용이나 그 재판에 신경 쓰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뭐 비용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느니 그냥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시니까요. 보여줘야 돼요. 이럴 땐. 그러면 헬스장이나 네일샵 같은 곳에 회원권 등록을 했다가 피해를 입지 않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혹시 피해 예방법 당부하실 말씀. 네. 일단 헬스장이나 네일샵 같은 곳에 일단 내가 회원권 장기로 등록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현금 결제도 있고 그다음에 카드 결제도 있잖아요. 현금 결제를 하게 되면 계좌 이체를 하시고 그다음에 카드 결제를 하시면은 그 영수증을 잘 챙겨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거를 사진 찍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거는 계약서를 잘 보관해 두실 필요 있어요. 계약서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 놓으면 되니까요. 사진 찍어 넣어서 잘 갖고 계시고 일단은 그 대표 사장님의 어쨌든 인적사항을 잘 확보하는 게 제일 필요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헬스장 같은 곳은 계약서가 있는데 미용실이나 네일샵 같은 곳은 계약서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없죠.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 등록증 찍고 그다음에 이제 계좌 이체 하시는 걸로.
계좌이체 해놓으면 어쨌든 이체는 이력이 있으니까. 음. 그리고 계좌이체 해놓으면 어쨌든 또 그 입금을 받은 그 사람의 계좌 정보를 또 저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이런 질문도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계좌 이체를 하지 말고 현금으로 주시면 더 마일리지를 얹어준다 이런 곳도 있는데 업체가 네네. 그런 경우에 거부할 수 있나요? 라는 거부할 수 있죠, 당연히. 그냥 마일리지 내가 안 받고 그냥 계좌이체 하는 걸로 하겠다 하시면 되니까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쨌든 본인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위한 그렇죠. 편법일 수 있기 때문에 거부가 당연히 가능하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OBS 법전 시간 구민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다양한 우리한테 더 유용한 생활 속 법률 이야기 나눠주시리라 믿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